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이종훈입니다. 오늘은 착상을 도와주는 임신보약과 난임한약을 복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임신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데도 오시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평소에 몸이 차서 임신이 좀 잘 안 될까봐 걱정돼서 임신에 좀 몸을 유리하게 만들고자 오시는 경우입니다. 보약은 건강할 때 복용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난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미리 보약을 복용해서 건강한 임신을 빨리 하겠다는 목적이 굉장히 현명한 겁니다. 건강할 때 복용하는 임신보약은 일석이조 효과가 있습니다. 난임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고 엄마와 아기가 더욱 건강해지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임으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좀 시험관을 진행하다가 오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번 하다가 실패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험관으로 성공하시게 되면은 한의원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시험관 하다가 실패하니까 한의원 오신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1차 시술할 때 오시는 게 아니고 몇 번 실패했다가 오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면 아마 병원에서 한약 먹는 거를 뭐 좋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올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두 번째 해당되는 내용인데, 시험관 시술을 받으시더라도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은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시험관 성공률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난임 부부 유형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시험관을 3-4번 실패 후 오시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셔서 한약을 병행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험관 시술과 한약 병행 후 임신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논문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논문들을 분석한 리뷰 논문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잘 보시고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분이라면 한약을 병행하셔가지고 꼭 1차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논문 제목은 여성 난임에 대한 한약의 효과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논문은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 논문은 여성 난임에 사용되는 한약이 시험관 시술하고 비교했을 때 임신 성공률은 어떤가, 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의 논문이고, 논문의 결과는 4,000명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적으로 분석하였고, 객관적으로 근거가 제시된 40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시험관 성공률은 33% 정도 수준인데 한약을 병행할 경우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포함된 여성은 다낭성 난소증후군, 자궁내막증, 무배란, 난관폐색, 그리고 원인 불명의 난임이란 진단을 받은 분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이 논문의 결론은 난임 여성에게 한약을 투여하면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한약 복용 후 배란율, 배란점액, 기저체온, 그리고 자궁내막의 적절한 두께도 조사했더니 긍정적인 결과를 주었으며 임신을 하기 위한 생리적 효과도 높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논문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면은, 한약을 처방했을 때 임신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 그리고 4,000명 이상 여성들이 포함되었고 논문도 40편 이상 분석되었고, 그리고 한약을 썼더니 배란율하고 전반적인 월경 기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한약의 처방은 하나의 처방이 아니고 개별적인 사람에 따라 진단에 따라 처방된 것이고, 물론 한약을 처방한 사람은 임상 경험이 풍부한 개원의 한약 처방이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임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 논문들을 볼 때 서양의학적인 방법하고 한의학적인 방법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더욱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란 유도나 인공수정 혹은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있으면 임신 성공을 위해서 임신 능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한약 처방을 병행해 보세요. 본인의 몸 상태에 맞는 개별 처방을 받게 된다면 결과도 더욱 효과적일 겁니다. 건강 상식으로 철분제를 설명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빈혈이 있으면 철분을 이제 흔히 먹게 되는데, 과연 빈혈이 없는데도 철분을 먹는 게 맞는가?
이거 한번 그 의문점을 가져봐야 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영양제를 보면은 겉표면에 아이언 프리라고 적힌 제품들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라는 말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고 철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영양제들 보면은 일반적으로 철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는 철분 없는 영양제를 이렇게 별도로 판매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보려면은 철분이 정상적일 경우에 섭취를 해도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철분이 부족한 경우라면은 반드시 철분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철분이 정상인 경우라 잉여의 철분량이 해로울지 판단을 내려봐야겠습니다. 철분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박테리아 같은 세균도 굉장히 좋아하는 중금속입니다. 그래서 병균에 감염이 된 상태다. 그런 경우라면 철분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박테리아도 철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철분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은 염증이 심해지겠죠. 염증이 심해지니 철분은 불필요한 경우에는 먹지 말라. 이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심혈관계통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철분 섭취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참고로 빈혈로 철분이 부족해 철분을 섭취하는데도 정상 수치에 도달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커피를 먹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커피나 홍차를 자주 드신다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있는 여성이라면 철분도 먹는데 커피도 먹는다. 그러면 철분 흡수가 안 되니까 빈혈이 개선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니 야채나 신선한 과일을 같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간수를 하면은 혈전을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의 경우에는 철분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철분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착상을 도와주는 임신보약과 난임 한약의 복용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약을 처방하는 목적은 임신 성공과 아기의 건강입니다. 시험관 시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한약 처방으로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니 늦게 오지 말고 빨리 오셔가지고 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응원하겠습니다.